봄이 시작되는 3월, 급행열차 한 대가 탈선해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이 대형 사고 때문에 유가족은 순식간에 사랑하는 가족, 연인을 잃었다. 그렇게 2달이 흘렀을까.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데 역에서 가장 가까운 역인 니시유이가하마 역에 가면 유령이 나타나 사고가 일어난 그날의 열차에 오르도록 도와준다는 것. 단 유령이 제시한 4가지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죽게 된다. 이를 알고도 유가족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역으로 향한다. 과연 유령 열차가 완전히 하늘로 올라가 사라지기 전 사람들은 무사히 열차에 올라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을 함께할 수 있을까? 성인들에게 어휘력의 중요성을 새로운 시각으로 환기시킨 바 있는 유성경 작가는 감정 어휘에서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적확한 어휘로 표현만 해도 심리소통 관계 등 수많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야기한다. 책은 모두 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장에서는 감정에 대한 개요, 2장부터 5장까지는 온도, 통각, 촉감, 빛이라는 감각을 활용해 감정을 들여다본다. 그리고 각 장의 말미에는 각각의 감정에 따른 감정 어휘를 분류 정리해 수록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을 적절한 어휘로 표현해보자. 이 책은 SF의 세계에서 자립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극적인 상황 속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고 묻는 5편의 소설을 통해 인간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미리 떠올려 보게 한다. 그리하여 세월호, 코로나19, 심각한 기후위기 등 일상적 재난의 시대를 사는 요즘 청소년에게 생존 수영의 경험을 제공한다. 사이언스 픽션이 낯선 독자를 위해 SF의 매력부터 SF 즐겁게 읽는 법까지 친절하고 열정적으로 안내한다. 이 책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전혀 당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기쁨, 중심과 주변을 가르는 경계가 허물어지는 감각을 일깨울 것이다. 사회의 구조를 전복하는 상상력으로 소수자 빈곤 양극화 등 자칫 지워지기 쉬운 문제에 주목하는 힘을 키워줄 것이다. 유쾌하고도 깊이 있는 과학 큐레이터 이지유 작가가 과학 좀 아는 10대 시리즈에서 선보이는 3번째 책, 지진의 규모와 지진계의 원리, 지진파를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대체 지구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지구가 태어난 시기로 가보고 지구 표면부터 가장석까지 층층이 다른 물질로 쌓여져 있는 지구의 내부 구조를 양파 껍질 벗기듯 차례로 내보인다. 지각의 움직임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더불어 화산 활동도 일어나며 지구의 거죽을 덮고 있는 암석과 광물이 이런 지진과 화산 활동을 통해 땅속과 땅 위를 끊임없이 순환하는 이치도 짚어준다. 위험천만한 화산 옆에서 여전히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 또한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인간은 정말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본성을 지닌 존재일까? 인류 그리고 지구의 미래는 정말 희망이 없는 것일까? 독일의 저명한 신경생물학자이자 정신의학자인 요하임 바우어는 이러한 세상에 맞서 인간성을 내세운다. 인간성은 인간의 생물학적 본성으로 공감과 공존을 바탕으로 한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위기를 해치고 가능성 있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마음이 원하면 유전자는 그에 따라 반응하고 활동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로운 유전자 활동을 이끌어냄으로써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으며 인류에게 산적해 있는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저자가 픽사에서 스토리텔러로 그리고 수많은 기업의 비즈니스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깨달은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스토리 법칙을 후크, 변화, 교감, 진심, 구조, 영웅, 조연, 혁신, 영감 등 9가지 키워드로 정리했다. 이 책은 마케팅, 브랜딩, 세일즈, 기획, 프레젠테이션, 리더십 등 모든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탁월한 스토리텔러가 되는 핵심 비법을 아낌없이 알려준다. 성공적인 스토리텔링 전략을 세우려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함께 검증된 전문 기술이 필요하다.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20년 동안 일하며 토이스토리, 니모를 찾아서, 라따뚜이, 몬스터 주식회사 등 다수의 히트작을 만들어낸 스토리 장인 매튜 룬을 수많은 기업이 찾는 이유다. 어른들만을 위한 법이 제정되고 어른들만을 위한 도시 계획이 수립되며 아이들의 미래 삶이 아닌 어른들의 당장 이익을 위해 투표하는 세계에서 아이들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음소거되어 있었다. 수년간의 취재를 통해 저자가 본 한국 사회는 아이들에게 유독 가혹한 세계였다. 이 책에는 아동학대, 스쿨존 안팎 교통사고, 아동 흡밥, 코로나19 교육 공백과 그로 인해 피폐해진 아동 청소년들의 삶, 키즈 유튜브를 빙자한 아동 노동 실태, 재소자 자녀들과 난민 아동들을 향한 혐오 등 가혹하고 불평등한 세계에서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혐오와 차별의 시선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두루 담겨 있다. 걷기는 왜 몸에 좋고 뇌에 좋으며 나아가 어떻게 더 나은 사회와 문명을 만드는가? 걷기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추론하며 기억하고 읽고 쓰는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걷기의 세계는 걷기가 우리의 몸과 뇌에 주는 영향을 일찬하고 독특한 인간 기술을 감상하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책이다. 수백만 년 전 해저의 생명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걷기의 진화적 기원에서부터 최첨단 연구에서 나온 새로운 발견도 만나볼 수 있다. 그리고 걷기의 즐거움, 건강상의 이점, 그리고 메커니즘을 조명하며 우리에게 의자에서 일어나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더 창조적인 자아를 발견하도록 일깨운다. 이 책은 현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뉴욕 현대 미술관 모마의 작품들 중에서도 모마에 가면 반드시 봐야 할 대표 작품들을 미국 현지의 그림 해설가가 직접 엄선해 친절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마치 미술관 현장에서 직접 작품 설명을 듣는 것처럼 쉽고 생생하게 스토리텔링을 곁들여 작품 해설을 하고 있다. 빈센트 반 고흐에서 장 미셸 바스키아까지 모마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대표 작품은 물론이고 모마의 소장 작품은 아니지만 작가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작품들도 함께 실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 로마 하면 떠올리는 신화 이야기가 아니라 오랜 시간 주목받지 못했던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펼쳐낸다.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고대사 연구자가 발로 뛰며 발굴한 풍부한 이야기들은 신화 너머에서 살아 숨쉬는 고대 그리스 로마인의 삶과 사유를 생생히 들려준다. 그리스 로마인들도 신화를 믿었을까?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는 어디였을까? 돈을 얼마나 어떻게 벌었고 라틴어와 달리 그리스어는 왜 진화하지 못했을까? 고대 그리스 로마의 진정한 역사가 보이는 유쾌하지만 날카로운 36가지 질문은 신화 중심의 그리스 로마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익히 알고 있다고 생각한 그리스 로마의 모습이 전혀 다르게 다가오는 지적 재미와 통찰을 선사할 것이다.